안녕하세요. 대구부동산 스터디입니다. 2월 마지막 날 2월 28일 일일 리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량 증가 가속도가 붙다. 네, 거래량 가속도가 붙고 점점 가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분양권 매물 증가 이것 또한 가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미분양 증가 감속 운행 중. 분양을 해야 미분양이 늘어날 텐데 이게 좀 이상합니다. 버머라운 프라이빗 2차 마이너스 48%, 마이너스 48%였습니다. 45가 아니고 48% 폭락하는 현상. 만촌자이른의 3.9억. 이거 처음으로 보는 전세가 같은데요. 나름 시사하는 바가 있어 보이지 않나요? 만촌자이른의 분양권 매도 물량 지난주에 알려드렸었는데요. 4,455건. 이 주간 단위로 봤을 때도 뭔가 가속도가 붙으면서 물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국 미분양 주택 현황 보면 대구, 이거 전국 단위 뉴스 캡처 온 건데요. 대구만 노랗게 표시해서 물량 많다 이렇게 표시해놨습니다. 과연 어느 정도냐면 수도권 전체 물량하고 맞먹는다. 참 이런 통계 보면 경남 아니면 뭐 영남 지방, 호남 지방 이런 것도 아니고 수도권, 그러니까 지방 이렇게만 존재합니다. 이 모든 뭐 KB 부동산 이런 데 들어가 봐도요. 뭐 PIR 관련해서 소득 대비 주택 구입 부담 관련된 내용이라든지 모든 것들이 수도권 위주로 쏠려 있지 대구 관련된 통계 잘 내보내주지 않습니다. 울산, 부산 뭐 이런 적도 미분양이 조금씩 아주 조금씩 늘고 있는데 대구는 뭔가 해소가 안 돼요. 지금 미분양 주택수 전국 단위로 보면 7.5만인데요. 어느 정도 수준이냐 하면은 2011년 이 난리 났었던 이후에 뭐 정부에서 매입도 하고 이랬던 무렵에 그 수준이에요. 이게 지금 분양을 만약에 한다면 정말 이 모양입니다. 정말 이 모양. 이 U자의 형으로 이렇게 증가할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분양을 잘 안 하고 있습니다. 하는 족족 미분양, 대구 미분양 현황, 이 예측을 하는 제가 자료인데요. 2023년 지금 13,565건이라는 미분양 나와 있어요. 분양 일정이 잘 안 나와요. 그래서 미분양 물량을 예측하기가 좀 힘듭니다. 아직 한두 달 더 지나야지 가능해 보일 것 같습니다. 이 작년까지만 해도 혹은 재작년까지만 해도 이런 것들이 미리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했는데 너무나 불투명해져 버렸습니다. 네, 미분양 현황 13,565건 있는 상태고요. 이런 불확실성이 너무 큰데 대구만의 또 특이한 부분들 있죠. 이 분양권이라든지 쓰려 그러면 정말 주위에 도사리고 있는 암초들이 너무 많다. 앞길이 훤히 보이지 않습니다. 또 특례보금자리론 이번에 또 투표 때문에 좀 국회가 바빠서 그랬는지 이게 얼마나 소진됐는지 안 나왔습니다. 제가 매일 뉴스를 검색해봤어요. 특례보금자리론 출시 3주 만에 18일자였죠. 1월 30일 날 특례보금자리론 나오고 2월 18일 한 2주 반 정도 지났을 때의 통계니까요. 그때만에 38% 14.5조라는 돈이 소진되었는데 이번 발표가 났으면은 아마 절반 이상 소진되지 않았을까, 20조 이상 소진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끊임없이 찾아봤는데 안 나옵니다. 거래량 맥시멈 1,600건 정도 보고요. 지난주에 워낙에 특이한 물량이었는데 주말 동안 증가했던 물량들 다 감소해버렸습니다. 좀 비슷한 현상이 있었어요, 또. 언제 있었느냐? 요때 있었습니다, 요때. 작년 빨간색 비슷하죠? 이런 현상이 또 한 번 일어났습니다. 이 이후에는 미미하게 계속해서 증가해 나가는 흐름, 작년 차트를 통해서 본다면 미미하게 계속 증가하는 흐름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해 봅니다. 또 주말 동안 또 아마 매물 줄었다고 난리 났을 거예요. 근데 지금 상승 추세는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임대 물량도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주말 동안 많이 줄어들어서 연초보다 물량이 다시 적어진 상태. 월세 물량 줄긴 많이 줄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초 대비로는 많이 늘어나 있는 상태. 이 월세 매물 늘어나는 게 거의 대구에만 있는 현상이라고 보면 됩니다. 전체 임대 물량은 월세 물량의 많은 증가로 인해서 연초 대비 소폭 증가인 2% 정도 증가 있는 상태고요. 거래량 114건, 이 거래량의 가속도가 붙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거래량 언제 기준? 화요일 기준으로 보면요. 2월 7일 날 75건, 2월 14일 날 92건, 2월 21일 날 106건, 2월 28일 날 114건. 숫자가 점점 가속도가 붙고 있는 모습 보이시죠? 네, 거래량, 다음 달 거래량 1,600건 정도 나올 거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12월 방송분 이맘때 촬영할 때 505건이었는데요. 지금 887건. 아무튼
한 2배 정도, 1600건 정도 거래량 예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두산 리버드 제니스 56평형 층수가 점점 높아집니다. 저층에 20% 빠졌던 것이 고층으로 점점 전이 되고 있는 요 현상, 이거 많이 봐왔던 현상이죠. 버머라우 프라이빗 2차 1층이라서 가격이 좀 더 많이 평가 절하된 모습이 있는데요. 아무튼 48%. 야, 이 최신축의 범어동에 좀 잘 나가는 아파트의 가격이 뭐 요 정도 수준. 뭐 엘리넷들 요거 완전 최신축이죠. 가격 7억 7천. 이런 것들이 뭔가 시사하는 게 있어 보이지 않나요? 야, 가격대가 저 동네는 가격대가 야 일단 9억대 아래의 느낌이지 않습니까? 이게 완전 고층으로 올라가더라도 저층과 고층의 차이 1억 5천 차이 정도 잡아본다면, 많게는 1억 5천까지 차이 잡아본다면 야 9억을 살짝 상회하는 정도. 누군가에게 봤을 때는 막 15억, 16억 갔던 아파트들 가격이 저렇게 떨어지면은 굉장히 많이 떨어졌다고 느끼고, 지금 누군가는 야, 저것도 비싼데 이렇게 느끼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지금 저마다의 시각 차이는 아직 있을 것 같습니다. 수동 롯데캐슬 더 퍼스트 가격 40% 정도 하락해서 7억 5천. 네, 버머 엘리넷들은 요거 아직까지 고점을 제대로 찍어보지도 못했기 때문에 요 하락률을 나타내기에는 아직까지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월배 3정 마찬가지죠. 21년식의 아파트들, 얘들은 입주했던 아파트들은 제대로 고점을 찍어보지도 못했어요. 입주할 때도 좀 불안에 떨었어요. 그 대출이 나오니 많이, 그런 시절도 있었습니다. 예, 연말에 대출이 나오니 많이 그런 시절 있었어요. 지금 아직 그런 문제는 없지만, 또 그런 문제가 혹시라도 터져 나온다면 감당 못할 정도인데, 아무튼 지금은 뭐 특례 보금자리론이 많은 사람을 구제해주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버머 STX 칸 33평형 7억 천. 뭔가 이 범어동, 이름만 들으면 알만했던 그 아파트들 가격이 계속 7자로 나타내고 있어요. 대구에 제일 잘 나가는 동네가 7자를 나타낸다? 부산은 어중뺑뺑이도 7억 나타내거든요. 물론 좀 잘 나가는 것들, 그것도 한 10억 정도 있는 아파트, 그 정도 떨어지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 보시면은, 야, 이 가격 정말 떨어지고 있는 거 맞나? 가격 다시 반등하고 있는 거 맞나? 이런 느낌 듭니다. 잘 나갔을 때, 버머라운 프라이빗 2차 14억 9,500까지 갔었던 것이 야금야금 빠지기 시작해서 8억 5천. 제일 낮은 것은 7억 7,900. 한 6층 기준으로 봤을 때 8억 5천 정도 수준이면 요거는 2019년 가격? 네, 아마 뭐 그때 가격으로 돌아간 것 같고요. 힐스테이트 황금동 가격 한 35% 정도 하락해서 6억 9,400. 요 7억을 넘기냐 못 넘기냐 요 좀 치열한 싸움 있죠. 남산 롯데캐슬 센트럴 스카이 21년식 아파트 다시 막 거래되기 시작합니다. 6억 4,500. 이 보류지 나왔을 때 처음에 얼마에 나왔던 거예요? 9억 5천에 나왔나요? 9억에 나왔나요? 보류지 가격 엄청 났었잖아요. 그러던 것이 떨이에서 팔았을 때 뭐 7억이 살짝 넘어가기도 하고 7억에 못 미치기도 하고 그런 가격들을 보여줬었는데요. 아무튼 가격, 중층임에도 불구하고 가격 요거밖에 안 되더라. 그리고 이 동네 제일 잘 나가는 거 수성구 지역하고 거의 이제 뭐 맞짱 뜨러 가려고 했었는데 같이 이렇게 무너져 내리는 모습이죠. 이것도 최고점 뭐 9억 5천 뭐 이런 식으로, 최고가를 뭐 9억 5천 뭐 이런 식으로 기준을 잡아놓고 본다면은 가격이 뭐 30% 정도 빠졌다고 이렇게 계산해 볼 수도 있는 거겠죠. 아직 분양권 가격까지는 이 매매 실거래가 통계에 같이 안 잡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있습니다. 대우 트럼프 월드 수성 가격 35% 정도 빠져서 거의 40% 빠졌나요? 네, 5억 9,500. 이렇게 끝자리를 지켜내지 못해요. 근래 들어서 뭐 거래가 늘어나고 있고, 가장 최근의 거래들이잖아요. 2월 16일, 2월 20일 그러면은, 근데 이 가격들이 요 윗자리 6억대 혹은 7억대 그 윗부분을 살짝 넘어가는 정도면은 이 매도자가 그래도 자존심을 좀 세웠다, 우리가 7억은 지켜냈다, 이런 부분이 있을 건데 그 부분들을 다 양보해버립니다. CG 반도 유보랑 5억 9천. 유라 롯데캐슬 5억 8,500. 요건 고점 대비 조금 덜 빠지는 가격처럼 보이는데 요거 좀 조금 더 세밀한 분석은 필요해 보입니다. 그까지는 분석하지 않을게요. 범어동 쪽이 오늘 특히 거래도 더 많이, 수성구 쪽, 달서구 쪽이 거래가 많은데 하여튼 7자 이상에는 일단 범어동 쪽이 차지하고, 나머지 이 5자에는 이제 달서구 지역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이 편의상 범어동 가격 아직까지 여전히 많이 빠지는 상태로 거래가 되고 있어요. 이게 세대수 많거든요. 사람들이 지금 아이파크에 목숨을 걸고 있어요. 지금 아이파크 부흥회 하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아이파크 부흥회. 왜 그럴 수밖에 없느냐라고 생각해보면, 가장 먼저 하락을 주도했던 것이 여기 동쪽에 있는 아이파크 뭐 1차나 2차 있는데요. 그것이 가격 하락을 가장 주도하면서 마이너스 막 40% 찍고 이 난리 작동을 지겼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주변의 가격들도 신규 거래가 재개되는 족족 비슷한 하락률을 보여주고 있었는데요. 어떻게 보면 하나의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데 얘가 올라라고 저는 처음에는 이 아이파크 주민들만 올라라고 기도하는 줄 알았어요. 아니었어요.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까지 하면 거기 월성동 쪽, 신월성, 유천동, 대천동, 진천동, 상인동 이 지역들 세대수가 거의 한 2.7만 가구 됐던가요? 2.5만 가구? 세대당 한 2.2명? 한 5만 명 정도. 이게 절반에 빼고 이 성인만 기준으로 봤을 때 한 2.5만 명 정도가 집값이 떠오르길 바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유독 아이파크에 관련된 글이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월배 3정 바로 인근에 있는 요 아파트들도 마찬가지 가격 5억 3천, 5억 2천, 5억 1천, 5억 1천대. 이거 지금 최고가는 7억 1천으로 보이지만 이 분양권 상태에서 8.8억까지 찍었던 물건이라고 생각해보세요. 8.8억까지 갔던 물건이 5.1억이다. 이 하락률. 이 제법 크게 느껴지죠? 그냥 40% 이상의 하락률처럼 느껴지죠? 한신더유 웨스턴 팰리스 가격 30% 정도 빠져서 4억 8,500. 이 가격대를 지켜내지 못하는 곳. 만천 우방타운 2단지 8억 5천까지 갔던 것이 4억 8,500. 고점 대비 한 40% 정도 빠졌는데요. 야, 이 가격대를 보면 은근히 이 5억대를 지지하느냐 아니면 무너져 내렸느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아직까지 심리 싸움에서는 매수자가 더 우위에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월성 3정 조금밖에 안 떨어져 보이죠. 이거 얼마 남는 거 없을 거예요. 29층 가격이 4억 7천. 캐슬 골드파크 4단지 4억 6천. 거의 여전히 40% 정도 하락. 앞선 봉덕 영무 예다음 이거 완전히 이제 최신축들로 넘어가면 가격들이 또 최고점을 찍어보지 못했고 고점 대비 좀 빠지는 모습. 이거 신축 분양권 가격 대비하면 4억 6천이면 그래도 조금 싸다는 느낌은 있죠. 월배 2차 아이파크 4억 5천. 아마 이걸로 난리 났을지도 모르겠어요. 요거 최근래의 가격이 한 4억까지 떨어졌었거든요. 4억까지 떨어졌으면 감안하면 이거 15% 정도 12% 정도 가격이 상승했구나, 반등했구나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러면 주변에 있는 가격들도 야 같이 반등해야지 니만 반등하나 이런 느낌 들잖아요. 이안 월배의 47평형 가격이 4억 4천. 이 제일 잘 나간다는 동네에 있는 아파트인데 평당 1,000만 원이 안 되는 이것이 대구의 현실입니다. 건축비도 평당 1,000만 원 든다고 하는 이 시절에 대지비 플러스 이 콘크리트 가격, 가격이 평당 1,000만 원이 안 되는 그런 현실. 대신 센트럴 자이 가격 4억 4,400, 고점 대비 30% 정도 하락해 있는 모습이고요. 이 40, 30 여전히 유효한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수성하늘채 르레브 별로 얘는 얘기 안 하죠. 대신 센트럴 자이 30% 정도 하락해서 4억 4천. 앞산 비스타 동원 가격 30% 정도 하락해서 4억 3천. 코롱하늘채 40% 정도 하락해서 4억 3천. 반월당 효성 해링턴 플레이스 4억 천. 여전히 40. 이게 어떤 통계를 집계하는 기간에 따라서 좀 차이는 있다고 하는데요. 아무튼 우리는 같은 통계를 계속 보면은 그 흐름은 읽을 수 있으니까요. 다음에 조금 떨어진 걸 좀 지나갈게요. 최신축의 가격들 아직 고점을 제대로 못 찍어봤던 아파트들. 있고 동대구 반도 유보라 3억 8천. 남산역 화성파크 드림 25평형이 3억 8천. 하여튼 이 남산동의 소형평형들 은근히 가격이 고점 대비 많이 떨어졌다고는 하지만 요즘 좀 비싸다는 느낌은 있는 것 같습니다. 수성 태양아너스 32평형 3억 7,500. 대구역 센트럴 자이 요건 지나갈게요. 현대아이파크 요 가격이 또 나왔습니다. 이 인근에 있는 계룡 리슈빌 이런 것들까지 가격 같이 영향을 미치거든요. 현대아이파크는 가격이 2월 13일, 2월 18일 거래인데요. 3억 7천대에 거래가 되었어요. 그 어떤 사람이 또 가지고 와가지고요. 지금 말도 안 되는 이 호가 중에서 제일 비싼 거만 한 5.5억 혹은 5.7억 있는 거 가지고 와가지고 이 호가는 더 낮은 것도 있거든요. 4억대 초반대 아마 호가도 아마 있을 거예요. 근데 이런 거 딱 캡처해가지고 우리 여기 잘 나간대. 이거 봐라 분위기 반등했다라고 요런 자료를 가지고 와서 얄팍하게 속여 먹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도 보이더라고요. 그건 아니죠. 나머지 가격들도 2억, 2.2억 고점 대비 2.7억 40% 가까이 하락하는 모습들 여전히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부분. 야, 이거 뭔가 좀 이상하지 않나요? 거래량은 이 가속도가 붙으면서 증가하는데
가격은 그렇게 큰 반등은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의미한 반등은 못 보여주고 있어요. 월성자이 3억 4천. 네, 그 동네 같이 묶여있는 동네들의 흐름. 성당 내면도 근래 거래가 좀 되고 있는데요. 3억 초반대 거래가 주로 이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상인 푸르지오도 3억 초반. 극동 스타클래스 남산, 이 중간중간에 이 국평 사이에 끼어 있는 이 소형 평형, 이 시내권에 있는 아파트들. 야, 그나마 좀 가격 좀 받는 것 같죠? 네, 나머지 밑에 아래 부분도 가격을 좀 몇 개 더 가지고 와봤는데요. 5억까지 갔던 것이 3억. 그리고 소형 평형, 이 월성동 이쪽에 있는 소형 평형, 그리고 남산동에 있는 소형 평형은 좀 차이가 있죠. 이 월성동 중에 국평이랑 시내권의 소형 평형이랑 가격이 비슷한 모습. 대옥역 화성파크 드림 한 15, 16년 차 되는 아파트들 가격이 3억을 지켜내지 못하고요. 나머지 소형 평형이 그래도 제법 이루어지는데 고점 대비 이것도 많이 빠졌거든요. 거의 한 40%씩 이 소형 평형 은근히 사람들이 야 갈아타기 하려고 있었던 사람들 잔뜩 벼렸던 사람들 지금 아니면 정말 처분 못하고 또 계속 가져가야 되는 상황이라면 이 소형 평형의 전세 가격이나 이런 것들 보시면은 근래 들어서 많이 못 봤거든요. 그래서 이 자금줄이 막혀있는 사람들 운영이 쉽지 않은 부분이 있을까요? 건당 거래대금 3억 2천 수준, 거래량은 빙하기 탈출까지는 아직까지 전국적 모든 지표를 봐도 그까지는 가지 못하는 것 같고요. 3억 미만 비중 높아지고 있고 6억 이상 거래량이 좀 부쩍 많이 늘어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정말 이거는 6억 이상 거래량은 의미 있는 수준까지도 거래량이 올라올지도 모르겠어요. 비율도 차츰 높아지고 있고요. 분양권 19건의 거래량, 올베 라운 프라이빗 DL 99제곱미터, 요거 한 40 몇 평 되나요? 네, 7억 2천, 신축 7억 2천. 요거 아직까지 그래도 잘 버텨냈다. 요런 선방했다는 느낌이 들고요. 여기 같은 평형을 보시면 가격이 6억 7천 이렇거든요. 층수가 6층이라서 요거 좀 그렇고. 요 층별로 조금 가격 차이는 있는 것 같아 보이고요. 제법 비싼 것도 거래가 되었다. 5억 이상도 제법 거래가 되었다. 좀 이름 있는 아파트, 아니면 대형 평형이거나 혹은 이름 있는 아파트들. 두류 센트레빌 더시티. 야, 여기 분양가 엄청 비쌌던 데 아닌가요, 여기? 두류 센트레빌? 미분양, 지주택이었던가요? 엄청 신음했잖아요, 여기. 막 미분양 같은 거 계속 많아요. 제 기억으로는 그렇습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는데, 아무튼 엄청 신음했다가, 시청 이슈로 한 떠올랐던 곳은 아무튼 지금 다 힘들어져 버렸어요. 나머지 5억 아래 거래가 여전히 절반 정도 차지하더라는 부분. 청라운동 서안 포레스트 5억 안 되는 가격. 대구역 오페라 W 4억 9천. 이 자존심이 무너집니다. 이거 5억을 지켜내지 못한다는 것들. 전세 거래량 129건. 1월의 거래량은 아무튼 많지 않았지만 2월은 그래도 선방하는 전세 거래량 보여주고 있습니다. 1월보다는 더 나은 거래량, 전월 대비 거래량이 한 200건 정도 증가했으니까요. 하여튼 거래량 2월 피크, 3월부터 이제 또 줄어드는 시기인데 어떤 흐름을 보일지 좀 귀추가 주목됩니다. 만촌 자이른의 전세 가격이 3억 9천에 체결되었다. 이것이 이제 크게 시사하는 바가 나타나겠죠. 위에 아파트들도 가격 3억, 4억 막 떨어지거든요. 야, 이거 무섭습니다. 이거 4억씩, 2억씩, 3.5억인가요? 이거 보시면은, 야, 이래가지고 매매가 버텨내겠냐, 이런 이야기가 절로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전세 가격 빠르게 반등하고 싶고, 다시 금리가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금리 지금 오르고 있어요. 미국 금리 얼마까지 보나요? 미국 금리 얼마까지 보나요, 지금? 4.75이던 것이 다음 달에 빅스텝, 그 다음 달에 베이비 스텝, 이렇게 한 2번 정도 더 가서 금리를 1% 정도 더 올릴 수도 있다라는 것이 지금 중론으로 잡아가고 있는 분위기죠. 우리는 3.5 여기서 끝 이런 분위기예요. 이게 아니거든요. 이 기준금리는 고정되어 있지만 이 시장금리는 올라갑니다. 기준금리 억누르고 채권 가격 억누르고 채권 수익률 억눌러져 있는 듯하고 외환 모르겠어요. 지금 아무튼 저는 이 세 가지 계속해서 틈날 때마다 살펴보는데요. 아주 쉽지 않은 시장이 펼쳐져 있구나, 이런 느낌. 네, 1월 달에 전월세 비중 1이에요, 1. 생각보다 월세 거래가 더 많았던 1월 달이었고요. 그래서 전세 거래량이 더 적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뒷부분 월세 거래량, 오늘 전세 거래량보다 더 거의 비슷하게 혹은 더 많이 막 신고되는 날이죠. 1월 달에 월세 거래가 돋보였다는 부분. 근데 앞으로 전세 거래가 더 늘어날 거예요. 금리가 떨어지면 전세 거래가 늘어나고, 금리가 오르면 월세 거래가 늘어나고, 금리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부분.
근데 이 사태가 끝나고 나고 이 사태가 뭐 몇 년 만에 진정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이 지금의 이 고금리처럼 느껴지는 이 분위기가 한 2, 3년 지속되고 나면 그 이후에는 진짜 인구론이 대두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시청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제가 방송 아침에 못 올리면은 영상이 9시까지 올라가지 않으면은 오후에 올라가는 걸로 알고 너무 안 기다리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아침에 조금 더 바빠져서요. 네, 시청 감사합니다.